남북한 동포교포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TV 포커스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충격적인 일본 납치자 문제 진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북한개혁방송 대표 김유주 대표님 고맙습니다. 또 코리아 포커스 편집장 야구재팬 칼럼니스트 유명 칼럼니스트 서태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뭐 우리가 웃고 시작하지만 참 무거운 주제 다루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정리하면 70년, 80년 사이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반. 중반, 후반 요때까지. 요 중반 요까지 북한의 인민무력부 정찰국 이 직접 개입해서 최소 40건의 해상 납치 일본 연해에서 특히 니가타현 주변에서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한 명만 가장 나이 어린 한 명만 납치했고 나머지는 수장시켰다는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지금 니가타현이 많다고 이 증언자는 얘기했잖아요. 그 니가타현 찾으면 찾을 수 있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면서요. 근데 이제 니가타현이 많다기보다는 자신이 참여했던 작전이 니가타현 그 주변이다. 자, 그러면 본인이 아주 강력하게 위치를 안다고 그랬거든요. 그 니가타현 앞에 섬을 섬 명칭은 안타깝지만 모르죠. 강철민 씨 말로는 섬 몇 개 있는데 그 주변에서 자기들이 작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위치를 알 수 있냐 바다에서 그러니까 알 수 있다. 자기가 거기 가서 만날 그 작전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킬로의 정확도로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섬 앞이다. 그럼 섬 둘레를 한번 뒤집어보면 나올 게 아니에요. 그럼 내승이나 거기에 딱 들어맞으면 됐지 무슨. 그 공식적이진 않지만 해상 납치 사례가 있다면서요. 이건 약간 연도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요. 63년입니다. 63년. 63년인데 그때 13살이었던 중학생이죠. 중학생. 자기 큰아버지 둘, 20대, 30대 큰아버지 둘하고 바다 고기잡이로 나갔거든요. 거기서 행방불명이 됐어요. 근데 다 죽었다고 생각했죠. 사고 나서 죽었거나. 근데 그 20몇 년 후에 87년도에 평양에 살아있다는 게 밝혀졌고. 어떻게 밝혀졌어요? 그거는 편지를 보냈다거나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만나러 갑니다. 엄마가 만나러 가서 그때 그리고 배도 발견이 됐어요. 그때는 배가 발견이 됐는데 어떤 상태였냐면 앞부분이 이렇게 부셔진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배가 해저에서. 그런데 시신은 없었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80년 되면 이제 납치 이야기가 일본 기사에도 나고 그럴 때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물어보죠. 납치당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고. 그래서 구조됐으면 돌려보내면 되는 이야기잖아요. 왜 여기 와 있냐고. 납치 아니냐고 하는데 그 일본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기억이 잘 안 난다. 그건 미리 교육을 받은 거죠. 13살짜리면 엄마 그리워서 집에 가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자기는 여기서 살겠다고 해서 지금도 살아요. 지금도 삽니다.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뭐 이런 일본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 궁금하니까 그리고 뭐 지도원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둘이 있을 때 그냥 조용히 물어봤다는 거예요. 납치라는 거는 자기는 확신했다고 엄마는 그랬다는 거죠. 이제 그 본인은 그거를 뭐 이렇게 인정 안 하니까.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랑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배에서 10여 명이 올라가서 제압을 하고 가장 어린 사람만 데려가고 나머지는 모두 배와 함께 수장을 시켰다. 지금 시신만 못 찾지 그 얘기랑 동일하네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다시 좀 뒤집어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한국에서 북한 남 사이에도 북한이 남쪽 어민들 납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있죠. 북한이 50년대 말 60년대부터 남쪽 어민들을 납치했으면 일본 어민들은 납치 안 했을까? 이런 가설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강철민 씨의 기억에서만 지금 70년대 말 80년대 중후반 이 기억이고 그때의 40이거든요. 40척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북한의 실제 해상 납치는 더 강범위하고 더 오랜 시간 있었을 수 있다. 이런 그 해상 납치했는데 왜 일본은 이 문제를 그렇게 떠들질 않죠? 떠들 수가 있어요? 몽땅 수상시켜서 없는데. 근데 일본이 그러면 배가 그러면 말씀하시기는 한 40척가량 그렇게 됐다고. 그럼 바다 밑에 뒤집으면 40척이 그대로 있지. 근데 왜 서태교 선생님 40척 정도면 작은 숫자가 아닌데 엄청나죠. 그런데 그게 왜 일본 정부는 의심이나 조사를 안 했을까요? 그게 아무래도 지금이야 우리가 뭐 GPS도 있고 배 위치를 알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바다 또 일본 그 동해는 파도도 높잖아요. 그러면 배도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일본 법에서 1년간 못 찾으면 그냥 사망 처리거든요. 행불이죠 이제. 행방 불면돼서 사망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고들이 많았을 겁니다. 배사고라는 게. 이게 뭐 해상 경보요 무슨 이미 나갔다가 흔적 조사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해상 사고를 난 걸로 봤겠죠.
지금 강철민 씨 예.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알려지면 이게 정말 회오리 바람이 될 거다. 태풍이 예. 될 거다. 예. 난리가 날 거다. 지금 북한이 해상 납치자는 안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강철민 씨도 말하는 게 예. 그 이제 해상 납치가 알려지면 예. 북조선과 그 일본은 정말 철천지 원수가 된다. 그걸 왜 인정을 하겠느냐? 그걸 이제 한두 사람만 이제 놓아보라요. 그 400명이면 다 험뜨기 쓰는 거. 다시는 풀리지 않지, 북한하고. 완전 철천지 원수가 되지. 그러니까 그 사람 죽어도 안 보내지. 근데 이것 때문에 아마 일본 정부가 왜 이런 쪽을 그 언급을 안 했는지 저도 좀 그게 좀 정말 수수께끼인데 하여튼 강철민 씨는 이거는 절대 일본 정부가 이제 인정을 안 할 거다.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북한은 절대 해상 납치는 돌려보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알려지게 되면 일본의 후폭풍이 크겠죠? 왜냐면 지금 이제 2002년도에 이제 김정일이 이 문제를 예. 인정을 했잖아요. 고이즈미 고이즈미 방북했을 때. 반복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일본은 지금 19명까지 인정을 하고 있어요. 북한도 처음에 13명이었다가 예. 2명 추가해가지고 아, 스톡홀름 합의 때.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한 일본이 19, 북한이 15. 15. 예. 이렇게 약간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니까 더 이상 이 이야기는 크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해상 납치, 그 다음에 배를 수장시킨 배가 한 척이라도 발견이 됐다? 그러면 원점이거든요. 원점이 아니라 예. 최악의 뭐, 상황으로 갈 수도 그렇죠. 있겠는데 지금 최근에 북일 간에 몽골 접촉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설 중에 하나가 돌파구를 양측 입장이 크니까 양측은 사실 덮고 가려는 게 북한 생각이고 일본도 문제를 키우는 것보다는 관계 개선 쪽에 더 비중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영향력 행사 때문에. 근데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메구미, 요코타 예. 메구미 딸이 지금 평양에 있죠. 맞습니다. 요 딸을 일본의 자유왕래 예. 하는 형태로 돌파구를 마련을 한다 이런 설이 있는데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딸 이름이 김은경이에요. 맞아요, 김은경이 김은경 씨가 예. 87년생이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2014년도에 자기 그러니까 요코타 메구미 부모님을 몽골에서 만났어요. 아, 예. 몽골까지 왔습니까? 예. 근데 할머니네. 예, 그렇죠. 어. 근데 그 14년에 만났잖아요. 요코타 메구미상이 김영남 씨랑 한국에서 간 맞습니다. 결혼을 했죠. 예, 납북된 맞습니다. 사람과. 78년에 납북된 예. 김영남 씨하고 결혼했는데 근데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그 김은견 씨를 일본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자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코타 메구미 씨는 지금 93년도에 사망했다고 이제 북한에서 발표를 했고 예. 일본은 그거는 죽어도 못 받아들인다고 예, 예. 버티고 있는데 그 만약에 그 이야기가 진짜면 일본의 딸이라도 왔다, 일본을 왔다는 식으로 해서 아, 그러면 그게 우회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지금 김은경 씨가 지금 뭐 87년생이면 나이가 또 있어서 예. 결혼을 했을 수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때도 그래서 안 한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면 북에 또 가족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일본에 유학을 가더라도 절대 북한한테 불리한 얘기는 절대 못하죠. 그러면 결혼했을 거고 예, 결혼했습니다. 자녀도 있을 거고 예. 그러면 지금 그 메구미상 요코타 메구미상 예. 뭐 북한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그 부친은 돌아가셨고 예. 모친은 아직 생존해 계시죠. 근데 위태위태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살아있을 동안에 뭔가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일본에 있어서 이 납치자 문제에서 여론 중에서 제일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요코타 메구미 어머니예요. 상징이거든요. 그 요코타 아, 메구미. 그러네. 그렇죠. 상징이네. 예. 그래서 아버지가 원래 또 영향력 있었는데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뭔가 결단을 내린다면 이제 내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엄마가 됐다. 은경이 내 손녀라도 오면은 나는 해결된 걸로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그렇게 할 그렇죠. 생각이에요. 왜냐면 지금 그 가족들 모임도요. 이제 너 하도 이게 안 풀리고 일본 정부에서도 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조건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만 돌아오면 제재 풀어도 된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풀어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는 토대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살아 있는데 일본으로 오지 않겠다고 남아 있는 사람이 몇 명이죠? 지금 딱 확인되는 사람만 해도 한 서너 명이 되죠. 그러면 그 은경 씨가 돌아오고 그 서너 명이 오고 그러면 요코타 메구미상의 모친이 나는 이제 이 정도면은 마음 아프지만 이 일 해결된 걸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본 사회도 여론이 돌아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조금 예. 움직이죠. 그거는 완전한 해결은 아니더라도. 예. 그리고 일본도 이 해상 납치 문제가 불거지는 건 정략적인 차원에서는 크게 달가워하지는 않겠네요. 그렇겠죠. 완전히 겨우겨우 이렇게 모아뒀던 문제가 다시 사방팔방으로 터지는 거니까. 우리 김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서도 계속 예. 말씀을 하시는 게 상식적으로 예. 납치를 하려면 해상이 쉽겠냐 육상이 쉽겠냐 그 그렇죠. 주장 왜 이 상식적인 얘기가 이제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요.
과거에도 북한이 우리 어민들을 납북시켰지 땅에 와가지고 그래서 육상에서 작전한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일본인 해상 납치 사건은 있었네요. 아주 오래전에. 그리고 이번 증언과 유사한 한 명만, 가장 어린 한 명만, 큰아버지 둘은 죽고,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그리고 지금 70년대 말, 80년대 초 요 사이에 인민무력부 정찰국 개입을 해서 강철민 씨라는 인물은 거기에 근무했던 예. 납치 전담 부대에 근무했던 사람이고 100톤 미만의 고속정, 사실상 고속정. 예, 한 80톤 내외라고. 80톤 내외. 예. 80톤 내외. 그럼 우리 참수리 고속정급. 해상납치는 80톤급이라고요? 그렇죠. 해상납치는 80톤급이면 이런 거 한 척 갖고 나가서 다른 데로 저 갔나요? 대형 의료정이라 같아요. 대형 의료정. 아, 이게 한국의 지금 PK. 북한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 군수공장에서 다 만든 거지. 요 정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엔진을 네, 네 개나 네 달았으니까 완전히 뭐 초고속으로 이제 달리던. 그리고 새벽에 일본 서해 연안에 수심 깊지 않은 곳에 있는 배에 올라가서 한 명만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을 납치했고 그리고 그 숫자는 자기가 참여한 건도 몇 건 있고 네 갔다 나빠져서 그리고 40건이 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건. 근데 거기에 노동당 작전부도 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대는 모르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서태교 선생님 말씀 특정 실종자는 490명이고 그 중에서도 납치 가능성이 높은 건이 77건이나 되고 예. 우리 김 대표님 강철민 씨랑 직접 인터뷰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실례지만 그 증언을 확신하십니까? 저는 100% 확신. 그분이 그 이 얘기를 할 때 너무 명백하게 이제 저희가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도 안 보내지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그걸 찾아와야지. 납치자는 다 땅에서 납치당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 해상에서 납치당한 해상에서 사람 한 납치- 명도 안 나왔다. 안 나오죠. 그건 나올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산 증거자가 되는데 살인범이 증거자가 되는데 그렇지. 우리 배를 침몰시켰다. 어디 앞바다에서. 그럼 들어가서 건져내면 나 증언 되잖아요. 예, 대동강 TV 무거운 주제, 그러나 다뤄야 될 주제. 만일 사실이라면 북일 관계사가 다시 쓰여져야 되고 납치자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규정도 다시 해야죠. 김정일 고위주미 때는 일부 과격분자들의 행위로 덮고 넘어가려는 거였지만 진실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또 다른 이면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예, 이건 어디까지나 강철민 씨 증언입니다. 이 확인은 이제 일본 정부나 나머지 살아있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동강 TV, 대동강 포커스 무거운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